네, 백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가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이제 환율 얘기를 변정규 전무하고 저희가 좀 다뤘는데요. 시장에서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고민들이 많습니다. 우리 최 기자도 증권사들 대상으로 해서 취재를 좀 하셨다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이야기 나온 대로 비슷하게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까지는 저항선 없이 오를 수 있다는 게 좀 업계의 입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375원 선을 넘긴 건 1997년 외환위기,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기 이후 처음입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어진 영향과 중동 정세 불안정화로 당분간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국의 6월 금리 인하 확률은 기존 50%대에서 26%대로 떨어진 상태고 9월 기대도 40%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 또한 고공행진하는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유로와 파운드, 일본엔,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 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수치로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06선까지 올랐습니다. 더불어 오는 15일 2조 6천억 원 규모의 미국채 입찰도 예정된 만큼 결과가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 원달러 환율에 추가 상승 압력을 더할 방침입니다. 자, 이제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당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원화 약세가 나는 거를 그대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국 개입 가능성도 방금 전에 저희도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당국도 좀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주재를 해서 중동 사태에 대한 긴급 경제 안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 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또한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하게 점검해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이제 만들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외 경제 점검 회의를 열어 이제 상황별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대외 충격으로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정부의 개입도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전한 상황입니다. 더불어 산자부 역시 나섰는데요. 비상수급에 대비해 원유 등을 충분히 비축하는 등 대비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비상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일단은 구두 개입에 나섰다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비상체계로 그리고 외환 시장에도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고 실제로 뭐 돈을 투입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계속해서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나요? 네,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좀 주의를 끌고 있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업체에게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조선, 반도체 업종이 좀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달러로 표시되는 수출 가격이 낮아지며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달러로 수익을 내면 원화로 환산할 때 환차익까지 누릴 수 있어 매출이 늘어나는 환율 특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증권가에선 최근 실적 개선까지 기대되는 이 자동차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증권가의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요. 원달러 환율이 10원 오르게 되면 현대차의 영업이익은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또 기아의 경우에는 3천억 원에서 4천억 원까지 오를 수 있다며 해외 판매가 높은 자동차의 경우 강달러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타이어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제 자동차와 함께 움직이니까요. 네네. 자동차와 수출 구조가 유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기대감과 강달러 수혜 모두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금호타이어의 경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교체용 타이어 수요 증가가 호실적의 원인으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좀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이제 수입 비중이 높은 종목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덧붙인 상황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증시는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말씀하신 그 사업군, 그다음에 종목들은 그래도 좀 방어가 가능하다. 또는 1분기, 2분기에 생각보다 환율 때문에 이익이 더 많이 날 수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하자.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전체로 한번 가보죠. 오늘 아무래도 시장이 좀 낙폭이 크다 보니까 개인만 매수에 나서면서 시장을 조금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시장 전반을 좀 살펴주십시오. 네, 일단 오늘 코스피의 경우 2,661선에 개장을 했죠. 특히 네.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매도에 나서는 가운데 개인만이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9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도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3일 이란이 그동안 예고했던 이스라엘 보복 공격에 실제로 나서면서 이 중동 긴장이 고조된 영향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소야대 정책으로 인해 밸류업 정책의 지속성 여부 불확실성,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지연도 우리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정학적 불안감의 위험자산보다는 또 안전자산인 이제 금에 좀 관심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 자금이 금 시장으로 옮겨가며 국제금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40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앞서는 우리가 환율과 관련된 수혜주를 좀 봤지만 이렇게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니까 유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유주에도 관심이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이제 정유주의 매수세가 쏠리는 네.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한국석유 또 흥국석유가 장 초반 16%대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중동산 원유는 국내 원유 수입량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란은 국제수출기구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높은 만큼 이번 충돌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네. 더불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는 브렌트 유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수출 통로로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또 석유의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로 네.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도 이 해협을 통해서 수입되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상황에 따라 이제 유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만큼 유가 상승기가 단기적으로는 이제 정유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다만 고유가가 장기화되면 이제 정유업의 네네. 수요 감소 또 마진 축소가 일어나서 장기적인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덧붙인 상황입니다. 자, 유가는 너무 높아도 걱정, 너무 낮아도 걱정인 게 유가인데 어쨌든 지금 오르는 상황에서는 정유주 괜찮다 이렇게 증권가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같이 얘기 나눈 걸 종합해서 증권가들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믿을 수 있는 거는 실적 시즌이어서 네. 실적뿐이다. 실적주에 좀 집중하자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었습니다. 특히 당분간 지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우세하다고 이제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입장이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기업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이 전쟁 이벤트 부각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오히려 기회라고 좀 조언을 하며 코스피 2,500대에서는 매수 대응을 권고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제 증권가에서 제시한 이익 상향 업종들이 있겠죠. 한번 같이 살펴보면 삼성전자, 진에어, 현대미포조선 등 주목할 만한 실적 종목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수 조정 시 이제 가장 많이 보이는 반도체 중심의 분할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보이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올해 초 53%에서 54.92%로 꾸준히 상승한 바 있습니다. 우호적인 수급 영향으로 하방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입니다. 특히 하나증권에서는 SK하이닉스를 최선호주로 이제 꼽았는데요. 네. 예상보다 양호한 이제 메모리 업황과 HBM이라는 새로운 이제 수요처로 인해 역대 최고 시가총액을 갱신할 근거가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더불어서 SK증권 역시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며 오늘 목표 주가를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네. 이는 현 주가 대비해서 30% SK하이닉스가 더 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외에도 안보 역량 강화에 따른 방산주 수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물류 차질을 우려한 기업들이 우회 노선을 택할 경우 해운 운임도 오를 수 있어 해운주 역시 대피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가 믿을만하다 이런 말이에요. 만약 2,600선이 깨지고 나면 반도체 쪽 공략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증권부의 최민정 기자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